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간 뒤통수 맞을 바람의 징후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연인이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예를 들어 볼 테니까 누구와 바람이 난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홍주양은 평소보다 소홀한 남자친구의 모습에 바람을 확신합니다. 남자친구는 누구랑 바람이 난 걸까요? 유력한 용의자는 2명이에요. 우선 첫 번째, 24살 이한나. 고등학교 동아리 후배였어요. 과거 남자친구에게 고백한 적이 있지만 남자친구가 거절했죠. 한 달에 한 번 단둘이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남자친구가 나한테 이제 아무 감정 없어 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용의자 28살 강지수. 직장 같은 부서 동료예요. 서로 페이스북 옛날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남자 폰에 남자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남자친구가 우리 회사 어차피 사내 연애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홍주양의 남자친구와 바람이 난 걸까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홍주양은 이한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남자친구에게 고백도 했고 아직도 가끔씩 만나긴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한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거든요. 홍주양이 가끔 카톡을 털거나 전화 내역을 뒤져도 떳떳했어요. 몰래 만나는 법도 없었고요. 반면 강지수와는 수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녀를 안 지 얼마 안 됐고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지만 홍주양이 강지수를 불륜녀로 확신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럼 어떤 이유로 그녀를 의심하고 있는지 단서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서, SNS 관음증. 남자친구는 강지수의 SNS를 밤마다 샅샅이 털었습니다. 과거 포스팅도 뒤져봤는지 오래전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어요. 이것을 알게 된 홍주양이 버럭 화를 내자 이게 뭐라고 그래? 라면서 오히려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두 번째 단서, 김중배가 누구야? 남자친구는 폰에 강지수를 남자 이름으로 저장해놨습니다. 예전에도 한눈 판 적이 있었는데 그땐 정 선배님이라고 공식적인 이름으로 저장해놨죠. 홍주양이 따지자 괜히 네가 마음 쓸까봐 따위의 말로 쏙 빠져나갔어요. 세 번째 단서, 틈만 나면 상담. 강지수는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은지 우는 표시하죠? 유유거리면서 홍주양의 남친에게 별 얘기를 다 꺼내놓습니다. 문제는 힘든 일이 생기면 홍주양보다 먼저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만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카톡이나 페북으로 충분히 깊고 은밀한 얘기가 가능하니까요. 남자친구에게 이걸로 뭐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라며 불쌍한 척 하길래 눈 감아줬습니다. 네 번째 단서, 연애하는 상상을 했음. 하루는 홍주양의 남친이 강지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어차피 우리 회사 사내 연애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이 말 좀 수상하죠?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만날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정말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사내 규칙 때문이겠어요? 홍주양의 남친처럼 교묘하게 마음을 숨기는 행동을 마이크로 치팅이라고 부릅니다. 관심을 대놓고 표현하는 게 아니어서 그 속내를 알기 쉽지 않죠. 그래서 발뺌하기도 좋고요. 하지만 마이크로 치팅은 곧 바람을 필 거라는 아주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 사람과 연인이 되고픈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이죠. 마치 불륜의 예고편이랄까요? 홍주양의 남친도 결국 바람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바람은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은밀히 진행됩니다. 그렇다고 매일매일 눈을 켜고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만약 당신의 연인이 바람을 피울지 안 피울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이어서 작가 및 편집자인 다니엘라 에체베리 카스트로의 글을 참고해서 연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흔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연인이 바람 피울 때 하는 행동 5가지.
첫 번째, 스킨십을 피한다. 스킨십은 건강한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인의 손길이 끊긴 지 오래되었다면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바람을 피우고 나면 죄책감이나 내연 관계의 만족감으로 인해 회피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뢰가 깨지거나 관계에 금이 간 것이 신체 접촉 단절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불만을 표현할 대화의 기회가 없으면 스킨십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낯선 향이 느껴진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냄새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실제로 연인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면 연인의 냄새를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샴푸나 향수 냄새 등 그에게서 낯선 향이 느껴진다면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곤해한다. 피로감은 과로나 불면증으로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외도의 결정적인 흔적으로 보기에는 힘들어요. 하지만 일부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를 하고 나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서 성관계만큼이나 기분 좋은 졸음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연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피곤해 한다면 외도 행위를 저질렀을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피로감만 보고 연인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발기가 유지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서 연인이 발기부전을 앓고 있나요? 그를 유혹할 때마다 피곤해하거나 발기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발기부전은 스트레스,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과 같은 다양한 질병과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모두 써버린 것일지도 몰라요. 다섯 번째, 뜬금없이 샤워를 한다. 연인과 오래 함께 하다 보면 그의 샤워 습관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연인이 뜬금없이 한낮에 샤워를 하거나 외출 후 화장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면 그의 행동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고 나면 몸에 남은 흔적을 씻어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따라서 뜬금없이 필요 이상으로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화를 거부하거나 화를 낸다. 연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외도 다시를 물었을 때 그의 반응을 보면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숨길 것이 전혀 없으면 질문에 화를 낼 이유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대화 자체를 거부하거나 앞뒤가 안 맞는 핑계를 대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에 화를 낼 수 있어요. 이러한 행동은 외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숨길 것이 전혀 없다면 진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까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가는 뒤통수 맞을 바람의 징후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